자, 안녕하십니까. 신현 선생님입니다. EBS 출제 1순위 인터넷 수능 압축 특강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2015 수능 EBS 연계. 여기서 다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타이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특 압축 들었지? 네. 어때요? 이건 진짜 선생님 쩔어요, 이 강의. EBS 인터넷 수능 압축 특강인데, 이 인터넷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합니다, 제 학생들. 그죠?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요. 학교 언제 다녔지? 8년 전에 다녔죠. 진짜예요. 27세. 그런데 그 당시엔 EBS가 많이 반영 안 됐죠? 아예 안 됐다고 봐요.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20% 반영이 됐었어. 근데 지금은 아줌마 몇 프로 반영이야? 지금요? 지금 70% 반영이라서 참 EBS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국어 같은 경우에 이거 보면은 EBS를 한다고 해서 딱히 체감 연계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런데 학생 입장에선 하기는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딱 끝낼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인터넷 수능 압축 특강을 들으면은 본교재 인터넷 수능은 안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원래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본교재를 반드시 풀어라.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압축 특강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는 본교재를 부담되는 학생들은 굳이 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강의로 퉁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어떤 강의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강좌 목표는, 선생님의 주특기가 이거죠. OX를 하지 않는다. 변형 문제. 최고의 변형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EBS 압축 특강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의 포인트만 팍팍팍 찍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의 포인트 찍고 OX 퀴즈를 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극히 드문 경우인데 이런 경우. 수능형 변형 문제를 일일이 만들어서 수업하는 경우. 그게 누구야? 균이야, 균이. 신형 균이. 그게 나야, 나. 알겠죠? 이거. 다시 말하면은 책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거죠. 사실 지문만 딱딱딱딱 하고 넘어가면은 그게 좋은데, 학생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EBS 지문만 가지고 그 지문만 가지고 씹어 먹는 게 안 되죠. 시험장 가보면 알지. 문제가 변형이 되고 비문학은 지문도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형 변형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지문은 EBS 지문이지만 문제는 EBS랑은 다른,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EBS 학습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게 목표예요. 자, 봅시다. 강좌 특징. EBS 학습을 할 때는 EBS 지문을 공부를 하되, 문제는 이제 수능형 변형 문제. 이게 중요한 거야. 뭐가 아니다? OX가 아니다. 그죠? 수능형 변형 문제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EBS 공부를 하는 바른 길이죠. 여기는 이제 재수생들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갔을 때 EBS가 어떤 식으로 체감이 되는지가 느껴질 거야. 작년에 EBS 풀었어? 학교에서 했겠죠, 작년에. 근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어땠어? 모르겠죠, 이게 EBS인지 아닌지? 문학은 그래도 좀 알겠지 않나? 그죠? 비문학적으로 가면 어때요? 모르겠죠? 화법작문. 전혀 모르겠지? 문법. 뭐 어디나 있던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할 때 애시당초 지금부터 변형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결국 EBS가 수능에 반영됐다. 문제 똑같이 안 나오지? 그럼 변형 문제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알겠죠?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할 거고. 자, 다음에 EBS 인터넷 수능 출제 예상 지문. 총정리. 출제 예상 지문이라는 게 뭔 소리냐? 전 지문을 다 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강의에서. 그러니까 EBS 압축 특강도 모든 지문을 다 하는, 그것도 문학만 딱 다 하는 이런 강의가 있고, 선생님처럼 문학, 비문학, 화법작문, 문법까지 전 영역 연계를 하면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만 딱 잡아서 하는 강의가 있어요. 선생님 강의는 후자 쪽이라 이거지. 알겠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문은 때려 죽여도 수능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지문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배제한 거야. 걔네들을 뺀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작년에 들었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 거 나와, 안 나와? 수업 시간에 한 거 다 나와요. 그 배제한 지문들은 배제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지문들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어떤 걸 배제하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최근 3개년 동안 출제되었던 작가가 다시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 그다음 두 번째, 최근 5년 안에 출제되었던 작품들, 걔네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거 다 배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문학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작품들, 아직 문학사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작품들, 나올 수가 없어 얘네들은. 그런 것들을 빼는 거야.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얘네가 나오겠구나 싶은 지문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EBS 70% 연계가 될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수능형 변형 문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 방법까지 배운다. 단순히 지문만 툭툭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방법을 다 배울 거야. 뭐 일치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을 한단 말이지. 알겠죠? 종합 강의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 강의. 단순 문학 강의도 아니고 비문학 강의도 아니고 전 영역 다 들어있어요. 문학 강의입니다. 뭐라고? 문학 강의 아닙니다. 종합 강의입니다. 알겠죠? 종합 강의입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EBS 책을 사놓고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일단 뭐 봐야 되냐면은 이 강의 듣기 전에 일단 뭐 봐야 됩니다. 뭐 봐야 돼? TCC 봐야 됩니다. TCC에 보면은 EBS 영역별 학습법이라고 하는 선생님 TCC가 있어요. 이 TCC 꼭 보세요. 이 TCC가 어떻게 찍은 거냐면은 작년 수능 문제하고 그 다음 EBS에서 발표한 이 수능 문제에 EBS 책 여기에 있었던 거야. 요거 있죠? 그거를 동시에 PPT를 띄워놓고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화법이 연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작문이 연계가 되고 실질적으로 EBS가 반영이 되는 건 이런 측면이겠지. 이걸 다 설명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EBS TCC 영역별 학습법 이걸 보세요. TCC는 무료입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어요. 아이디 접속도 안 해도 돼. 알겠죠? 이거 보면은 아 EBS 공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방향이 잡힐 거야. 그것만 빼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일로 와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EBS 지문 죽어라. 이거 이런 애들 생각보다 많아. 고전시나 현대시나 이런 거를 외우려는 애들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씹어먹고 막 다 외워버리려고 그래요. 망하는 거야. 어차피 변형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그거 외우는 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알겠죠? 그런 등신들 이 강의가 도움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EBS 출제 예상 지문.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느 게 별표 5개고, 어느 게 별표 1개짜리고, 이게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 학생들. 보다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 시험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재수생이라 관련이 없지만, 제 학생들은 학교 시험 범위가 EBS잖아. 그죠? 학교 내신 범위에 인터넷 수능이 포함되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인터넷 수능 학교에서 안 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작년 학교 다닐 때 인터넷 수능도 했어? 인터넷 수능 안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들에서 보면은 1학기 동안 수능 특강하죠. 2학기에 수능 완성하지. 인터넷 수능하고 엔제를 이제 못하죠, 학교에서. 근데 올해 다행히 엔제가 빠져주면서 연계교재에서 인터넷 수능 하나가 중간에 걸치는데, 얘를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 50% 이상의 학교들이 학교에서 인터넷 수능을 진도에 쫓겨서 못 다루더라고. 그런 학생들은 이 강의로 퉁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강의 듣는 사람들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강의는 손글씨 자료가 나갑니다. 전 지문에 대한 지문 분석 정리, 그 다음 답의 근거 찾기,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손글씨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이걸. 그죠? 복습할 때 써먹기 딱 좋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습하면 됩니다. 이거 보면서 복습해봤어? 그렇죠. 이걸로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주 1회씩 선생님 모의고사 줍니다. 빠졌네, 고퀄리티. 고퀄리티입니다. 고퀄리티. 고퀄리티 모의고사를 제공을 합니다. 완결된 45문제 형태의 모의고사야. 현강 학생들은 매주 하나씩 뽑아서 나눠줄 거고, 그리고 온라인 학생들은 카페에서 이제 자기가 다운받아서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손글씨 자료가 다 나가요. 손글씨 해설지가 본 적 있지? 손글씨 해설지. 그게 만드는 게 쉬운 걸까? 이거 엄청 빡센 작업이에요. 이게 매주 제공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강의하고 요거까지 이제 결합을 하면은 요거 본 강의가 EBS 연계, 요게 이제 비연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 문제집이 약간 독특하게 나왔어요. 책이 2권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책 속에 책이 또 들어있어요. 책 속에 책.
책 속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본 교재 말고도 여기 이제 문제, 변형 문제편, 문학 문제편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책이 또 있어요. 굉장히 이제 좀 수능 특강 때는 이렇게 안 했죠. 근데 인터넷 수능은 책이 인터넷 수능 자체가 2권으로 나와 있고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걸 압축을 해도 양이 상당하더라고. 그래서 문학 문제편을 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죠. 준비 잘 해놨으니까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공강에서 봅시다.